그래서 끝을 내고 다다음 주부터는 그 너희들 이제 계약하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소통 어떤 교재 쓰는지 얘기를 할 거거든, 그렇지? 응. 그러면 그래서 내가 거기 좀 맞춰가지고 진도를 좀 짧게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계약하게 되면 자기 학교에서 뭐 활용하는지 연습을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6강, 7강에 연항전가하고 사친가 할 건데 일단 62페이지 한번 볼까? 62페이지. 자, 그래서 62페이지에 지금 보면은 면항전과 관련된 지금 복이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 오늘부터의 작품들 갈래가 또 가사라는 갈래. 그래서 이번에 가사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할 건데, 어제 쌤이 이제 오늘 원래 쳐야 되는 것들인데, 오늘 이제 어제 쳤기 때문에 이거 등급컷 본인 점수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가사 계산 빨리 하고 면항전과. 그래서 면항전과 사실 우리가 뭐 평가에도 나왔던 작품이고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거든. 자, 그래서 일단은 빨리 안 말해놔. 자, 그래서 가사라는 갈래. 일단 뭐 우리 가사 하면은 여러분 아마 작년에 뭐 삼위인곡, 송미인곡, 뭐 상춘곡, 그치? 뭐 규원가, 쌤 금방 언급했던 작품 중에 하나는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운문과 산문의 어떤 중간 형태 또는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운문적 속성을 지녔다는 건 뭘? 운율이 느껴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조할 때처럼 4음보의 윤격, 3사조는 4사조의 음수율을 취하고 있다는 점. 그치? 그런데 왜 산문적 성격도 지니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 뭐 시조야 길어야 뭐 한 사절 시조만 4-4줄 정도, 그지? 일반 평시조 뭐 3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수에 제한이 있었다면은 이 가사는 행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가사, 막 북천가 뭐 이런 것 작품들 보면 뭐 수천 행이 넘는단 말이에요. 줄수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고전 어디 시가 파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작품이. 왜 시가 운문적 성격이냐? 라고 아무리 길어도 뭐가 읽을 때 운율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시가 넣는 건데, 일부 작품들은 또 이제 교술적 성격을 취하고 있는 작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이 정도 성격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형식, 첫 번째 뭐 운율과 관련된 건 내가 좀 말씀드렸으니까 스킵하고, 자, 우리 그 가사도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사, 본사, 결사. 이런 것들이 이제 19제 향가에서 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가사가 근데 길이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뉘진 않고, 이 본사를 또다시 세부적으로 본사 1, 2, 3, 4 이렇게 나눈다거나, 본사 1, 2, 3 이렇게 나눈다거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면항전가도 본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자, 이 주변의 어떤 풍경, 원경, 근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이제 본사 2에서는 또 사기절에 따른 전개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3단 구성이고 크게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행, 가사의 마지막 행의 음수율이 3, 5, 4, 3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에 따라 가지고, 자, 일치하면 우리가 격을 따랐다 해서 정격 가사. 자, 그런데 이 글자 수가 3, 5, 4, 3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격에서 벗어났다 변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보여드리면 우리 그 면항전가 마지막 줄 한번 보면은, 자, 이 몸이 이러함도 역군은이셨다 할 때 3,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는 허용이거든. 자, 이거 4지만 5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역군은 4, 3에서 이건 정격 가사로 보는 게 맞아요.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다. 그럼 내용은 뭐가 있느냐? 내용은 사실 우리가 시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전기 가사, 후기 가사로 나누는데, 전기 가사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 오늘 우리 다루게 될 면항전가 자연,
이면서도 유교적 충의 사상을 함께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 전기 가사는 자연이나 유교적인 사상과 같은 또 역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내용들이라면 후기로 가면 갈수록 자 우리 뭐 화전가라든지 뭐 규원가라든지 그치 등등등 또는 뭐 여러 기행 가사들처럼 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양상을 띠는 작품들이 좀 많아요. 이거는 우리 그 시조랑 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자 이거 유배 가사, 기행 가사, 규방 가사, 생활 가사 등등등등등 되게 좀 디테일한 내용들 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구구절절 할 말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그치? 어쨌든 간에 자 여러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가사 계간에서는 요 정도만 좀 하고 다시 우리 그 4번 보기와 관련해서 이제 면왕정가 얘기할 건 제목이 또 면왕정가잖아. 면왕정에 대한 노래 이런 뜻인데 그럼 면왕정이 뭐냐? 작가가 낙향한 후, 낙향이랑 고향으로 내려왔다시.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원래는 어디 있다가, 그래, 속세 중앙 정치계에 있다가, 그치? 자, 뭐 퇴직을 하고, 이 시골로 내려와 재월봉이라는, 그치? 자, 이게 지금 동굴이니까 산 또는 정말 단순하게 그냥 뭐라고 자연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치? 자연 내려와서 면왕정이라는 자 정자를 지어. 근데 이 면왕정이 또 알고 보니까 작가 송순이라는 사람의 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 면왕정에서 이 면과 앙을 이 보기에서는 좀 구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면이라는 것은 아래를 지금 굽어보다라고 되어 있어. 굽어본다는 건 지금 어디에서 위에서 그렇지 이렇게 자 내려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산에 지금 이제 정자를 지은 상황이라면 그보다 더 높은 곳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보다 낮은 곳이 있을 건데 이게 이 면이라는 게 굽어보다. 그리고 상황이라는 게 시간적으로도 좀 볼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를, 시간적으로는 이제 마주하다니까, 그렇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 이렇게 들어요. 그럼 앙은 이제 상대어, 이항 대립이라고 보면은 굽어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우러러보다 이제 위로 보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산 꼭대기에 짓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치? 산 중턱이나 이럴 때 지었을 건데, 이렇게 위를 향해서 보는, 그치? 그러니까 높은 이제 산의 형세들을 얘기할 때, 그리고 상황, 약간 내가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되돌아보다니까, 현재 시점에서, 그치? 과거의 어떤 무언가랑 같이 비교한다거나, 과거를 뭐 떠올린다거나, 이런 얘기들요. 그래서 면과 앙의 시선으로 바라본 주변의 풍경에서 위를 바라보든지, 그치? 아래를 바라보든지, 그 다음에 이 위아래의 시선은 당연히 이제 면왕정을 기준으로 그치 낮은 곳 높은 곳으로 구분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아까 내가 시간적 개념하고 연결한다 했다. 시간적 개념과 관련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화자는 자연을 즐기며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이 자신의 삶을 과거 인물들의 삶과 뭐한다 비교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올 겁니다. 우리 중국 시인 이태백. 이태백이 그 중국의 좋은 풍경들을 돌아다니면서 시를 썼다고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살아 돌아와도 내가 있는 이 자연보다는 그치 자기가 봤던 자연이 예쁘다고는 못할 거야. 즉 내가 있는 자연이 더 아름다워. 이렇게 프라이드를 또 드러낸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때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현재는 지금의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치 마주하다 지금 현재 삶에 대한 인식. 자 앙은 아까 되돌아보다라고 했을 때 그치 과거는 현재 기준으로 그 지난 사람과 아마 비교하거나 그치 하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현재 과거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특히 뭐 시간은 이제 우리가 뭐 현재 삶 그리고 과거의 이 상황과 비교하는 거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은 내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요 시선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시선. 시간보다는 요 시선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아래를 굽어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읽자마자 바로 나올 거거든. 본사 첫 번째 부분에 가까이, 내 눈에 가까이 있는 이제 누구, 뭐 기러기라든지 시냇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굽어보는 개념이고, 그런데 자 위를 우러러본다라는 말은 이제 뭐야? 이 산의 어떤 거대한 웅장함 같은 것들 얘기할 때, 그래서 산세, 산의 어떤 봉우리의 모습 이런 거 드러낼 때는 아마 이제 이 앙의 시선으로 그치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라고 앙, 아래라고 면, 그치?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본문을 읽기 전에 이 작품과 관련된 쌤이 특징 몇 가지만 소개하고 들어갈 건데 제목 근처에다가 적어두면 될 것 같아. 자, 요 시선이 근데 아까도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뭐 위와 아래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 자, 이 기러기나 시냇물을 내가 본다는 건 적어도 얘네가 막 날아다니는 모습도 흘러가는 모습 보려면 얘네는 멀리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근경, 그리고 자, 그리고 산의 모습, 산의 어떤 웅장한 이런 모습을 이제 내가 밑에서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야, 그렇지? 얘네들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있는 거지. 이렇게 흐릿해서 안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또 어디요? 먼 경치, 원경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면함정가는 일단 우리 본사 1에서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또 드러난다라는 점. 요게 또 특징입니다. 이제 본사 1부분에 나올 거예요. 그 외 기타 표현법으로 뭐 의인법이라든지 이제 뭐 고전 시간 막 빼놓을 수 없는 특징들 있잖아. 지규, 대구, 설의, 영탄, 그치? 여러 가지 또 표현법, 수학법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 아까 내가 본사 두 번째 파트에서 이 계절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나타난다고 했어. 그치? 계절의 흐름에 따른 전개, 당연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전제한다, 그치? 그래서 본사 2는 또 세부적으로 본결음, 가해결, 추나, 추동, 또 내분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워낙 좀 복잡하지만은 큰 틀에서 서본결의 3단 구성이라고 한다, 그치? 자, 어쨌든 계절의 흐름에 따른 전개.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절감 드러나는 시어들, 이런 것들 찾는 게 좀 중요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마지막에 내가 아까 그 형식적으로 뭐 글자 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내가 이 작품 우리 면함정가가 자연과 유교적 사상이 두 개 다 드러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 그게 지금 딱 보면 전체적으로는 자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지금 뭐로 비교시키냐면 역군은이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자연에서 평화롭고 여유롭게 그치 만족하며 지내는 것이 다 임금의 덕분이다라고 좀 비교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게 지금 자 강호가도적인 성격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강호가도가 뭔데요? 강호는 강과 호수니까 뭐겠어? 자연, 그렇지. 자, 가는 노래라고 하자. 여기에 도는 결국 뭐겠어? 사대부로서의 그치? 도리. 그 사대부로서의 신하로서의 도리가 결국 뭐겠니? 유교적 충의사상. 알지? 그래서 강호가도의 성격이라고 하면은 자연 이야기가 일단 메인이겠지만 유교적인 이념을 또 빠뜨리지 않는 요걸 잘 보여주는 작품인데 근데 여기 있는 자 이 몸이 이러함도 역군은이 잤다라는 요 마지막 구절이 참고로 사실은 여기 이 작품에서 처음 쓴 게 아니고 맹사성에 강호사시가라는 연시조가 있어. 의 마지막 구절을 아마도 차용해오지 않았는가. 똑같은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또 요새 사계절에 따른 전개인데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역군은이 잣다를 붙임으로써 충의사상을 보여주게 되는. 그래서 좀 관습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나머지 이제 기타 내용들은 쌤이 텍스트 위에다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어휘풀이가 필요한 것들 있습니다만은 그 칠감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편이거든. 자, 가볍게 읽어볼게. 자, 그래서 58페이지에 1수부터 한번 가보자. 1구부터. 자, 무등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기 전라도, 저기 남원, 그치, 뭐 담양, 뭐 요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 제월봉이 면함정 있는 동네가. 그러니까 우리 무등산이 광주거든. 광주의 오른쪽 동쪽으로 이제 줄기들이 뻗어와가지고 자기가 있는 제월봉 이렇게 이어졌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멀리 떨쳐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자, 이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하느라 요건 이제 짐작 생각이겠지, 그치? 표현법 의인법이에요. 왜냐? 자, 이 봉우리들이 그치 막 이제 펼쳐진 모습을 그래 이 무등산에서 뻗쳐나와가지고 이 들판에 그치 우뚝 솟았다 이거야. 그래서 7 굽이는 7 봉우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 산들 한데 모여 문득은 맥락상 우뚝으로 보는 게 맞다. 우뚝 버려져 있냐 이런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특히 가운데 굽, 이 가운데 굽이가 아마도 여러 제 봉우리 가운데 제월봉을 가리키는 것 같아.
이 제월봉 중턱에다가 아까 우리가 정자 지었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자, 구멍에 든 늙은 용이 해서, 요거는 또 이제 뭐, 그래, 저 봉우리를, 용의 비유를 했으니까, 그렇지. 요거는 생명력을 부여를 했네요. 그래서 화류법 합시다. 그래서 늙은 용이 선잠을, 얕은 잠을 갓 깨어서 머리를 얹었으니 라고 해서 그렇지. 마치 이제 용이 이렇게 딱 앉아있는 그런 형상처럼 보였나봐. 그래서 넓은 바위 위에 소나무 대나무를 해치고 자, 그 위에 이제 뭐를 그렇지. 제월봉 이제 자, 그 중턱의 넓은 바위 쪽에 정자를 얹었단 말이야. 이 정자가 바로 면왕정이겠죠. 자, 그래서, 근데, 자, 이 면왕정을 얹었는데, 면왕정을 지었는데, 마치 이게 구름 탄 청학, 그치? 자, 구름을 탄 푸른 학이, 그치? 그래서 이것도 비운데, 그치? 자. 그래서 자, 이 구름 탄 청학은 지금 이제 정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면 밑에 구절 한번 볼래? 자, 학이 마치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펼쳐 놓은 것 같더라, 이런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 산 중턱에다가 지금 이렇게 정자를 지었단 말이야. 우리 뭐 지금 집들이 처마가 이렇게 길지 않지만 옛날 집들 보면 처마가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맞지? 자, 내가 좀 극단적으로 좀 편하게 하겠지?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마치 지금 뭐야? 그래, 새가 그치? 학이 날개를 펼쳐놓은 그치? 그런 모습과 비슷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탄 학이 날개를 그치? 버렸는 듯.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 이 날개가 지금 면왕정의 지금 지붕 처마를 가리키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마치 푸른 학기 그치 이렇게 날아가려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느냐. 맞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요 서사 여기까지 잠깐 끊어가 볼게. 자, 여기가 우리가 서사라고 해서 어쨌든 자, 이 제월봉의 형세와 그리고 면왕정의 위치 또는 모습을 약간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그지? 어쨌든, 자, 구름탄 청학이 천리를 가려고 그지 날개를 펼쳐놓은 것 같더라. 그래서 자, 뭐, 화류라고 해도 됩니다. 비유. 자, 그리고 아까 내가 그 특징 여기 좀 썼다 지었지만은, 요 본사 1은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시냇물, 기러기 이런 친구들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려오는 자, 이 물, 요 물이 지금 주체다. 자, 이 시냇물이 정자 앞, 정자 당연히 면왕정 앞 넓은 들의 오로리는 끝없이 끊임없이 펼쳐진 듯. 그래서 자, 이렇게 시냇물이 그치 계곡물이 막 흘러가는 모습. 그래서 자, 요 구절도 중요한 면왕정 말인데 넓거든 길지 말든가 푸르거든 희지 말든가 요게 또 다른 작품들의 영향을 또 많이 주거든 요 표현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대구법이면서 대조법을 썼는데 이 대조가 자 이거를 지금 자 이걸 구분해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넓거든 길지 말아야지. 근데 넓기도 하고 길기도 하다. 요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오른쪽에 있는 요거 당연히 뭐 푸르거든 희지 말든가는 뭐야? 푸르기도 하면서도 뭐 하기도 하는 거야. 그렇지. 희기도 하고. 여기서 희다는 뭐 막다 이런 개념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물이 그지 이렇게 뭐야? 그래 그 폭이 넓기도 하고 길쭉하기도 하고 푸르고 맑더라는 걸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지금 자 표현들도 보니까 대구 대조를 써서 그렇지 시냇물의 모습. 근데 아직 시냇물의 모습 안 끝났으니까 요거 하고 적어줄게. 그 다음에 상룡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쳐놓은 듯 요것도 그럼 이건 대구 플러스 뭐야? 지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시냇물의 그 모습이 막 용이 막 뒤트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그렇지. 그리고 비단을 막 펼쳐놓은 것 같다. 아름답다 이거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는 사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의인, 그치? 그래서 어쨌든 내닫는 듯 따르는 듯, 그치? 밤낮으로 흐르더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서부터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서 어쨌든 자, 요 지금 노란색 꺽쇠 친 요 표현들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면왕정 앞, 그치? 흐르는 시냇물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근경 1번 되겠습니다. 알겠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냇가, 그 물가에 있는 이제 모래까지도 지금 그 대상으로 설정하네. 그지? 그래서 눈같이 펼쳐졌다. 지뷰. 아름답다는 거죠. 곱고. 그치? 자, 그러면서, 이때 또 어지러운 또 기러기 등장하네요. 그치? 자, 물. 그 다음에 모래, 기러기 다 근경입니다. 그 다음에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다가 맥락상 지금 사랑하너라 이런 또는 무엇을 생각하느라 이렇게 읽어도 돼. 알겠지? 자, 무엇을 생각하길래 사랑하길래 앉았다가 날았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또 구절에 또 이제 그치? 또 시어의 반복. 자, 그러면서 어쨌든 갈대꽃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르는가라고 좀 표현하거든. 그치? 그럼 뭘 사랑하길래 이런 지금 자 기록이 또 생동감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그리고 울면서 따르는가라고 좀 되어 있거든. 그치? 그 울면서니까 어쨌든 기록이 뭐 울음이에요. 청각적인 건데 이때 울음은 지금 되게 뭐 슬퍼서 새드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닐 거야, 그치? 여기서 울음은 그냥 기러기가 뭐 이제 지금 뭐 지저귀는 거지 뭐 그런 소리 새의 어떤 이제 소리일 것일 뿐이고 어쨌든 따르는 거에 우리 좀 주목을 해야 된단 말이야. 당연히 면왕정에 있는 건 누구 나일 것이고, 그렇지? 그런 나를 이렇게 뭐야? 그래 사이에 두고 이렇게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자 우리 흔히 기러기가 우리 그 이제 고전 시가에서는 크게 감정이입이라든지 두 번째 물알처럼 많이 쓰인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자 물알체의 소재로 활용이 됩니다. 그치? 저 지금 기러기와 그치? 내가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지금 통하고 있는 모습, 나를 서로 따르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리법과 물알체를 활용을 해서 자연에 지금 이제 몰입된 화자의 모습. 자, 그 다음에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 자 이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지금 이제 인덱스도 지금 전환되는 구절이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이 지금 A에서 B로 가면서 시선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자, 아까는 지금, 물, 그 다음에 모래, 기러기와 같은 근경의 소재들이었다면, 이제 봐봐. 넓은 길 바깥이니까 내 시선이 좀 더 이제 어디로 갔다고? 와일드한, 그지? 넓은 곳으로 향했단 말이야. 그리고 긴 하늘 아래니까 이제 뭐야? 저기, 그지? 저 높은 곳을 향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 이제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올려다보는 형국이 됐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아까 또 복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에서 어디로 자 면에서 그치 또 앙으로의 그치 전환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보기하고 또 맞춰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르고 꽂은 것, 요 대체자, 이것은 바로 그 원관념은 산이지, 그치? 그 산이 마치 지금 뭐야? 내 주변에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니까, 그치? 마치 병풍 같기도 하고, 그치? 그림 같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요거는 좀 행이 좀 구분이 됐습니다만은 요거만 놓고 봤을 때 됐고 설의 이런 것들 좀 활용을 해서 이 지금 자 산이라는 이 원경의 대상에 대한 것이 역시 또 예찬 그죠? 감탄이 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은 또 뭐야? 높은 것도 있고 또는 또 낮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끊어지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막 이어지는 모습들. 숨어 있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하는 모습들. 자, 그다음에 자,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가. 여기서 말하는 어지럽다는 지금 자 네거티브 아니지. 긍정의 어지럽다는 뭐야? 이렇게 웅장하게 펼쳐져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자, 이름난 양 해서 자, 이 주체는 역시 누구? 산입니다. 이 산들이 지금 뭐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 기세가 지금 대단하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자, 그 산세가 아주 웅장하고 기세 넘쳐. 서 우뚝하게 서 있는 것이 초월산 머리를 이루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일곱 굽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 일곱 굽이를 우리가 아까 내가 봉우리 또는 산이라고 표현했었거든. 초월산, 용기산, 봉선산, 동대산, 어등산, 무슨 산에서 일곱 개 산. 맞지? 요거 얘기하는 거지. 이 산들이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뭐 했다고? 그래, 허공에 그지 빈 하늘에 쫙 걸려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자 우리 비는 철저하게 이제
원경, 그치? 큰 산의 웅장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원근 푸른 절벽, 그치? 이 원근의 푸른 절벽은 결국 또 뭐야? 그래, 산에 이제 깎여 있는 듯한 만들어진 절벽이니까 또 당연히 지금 뭐다? 원경의 대상이겠지, 그치? 머문 것이 많기도 많구나 해서, 그죠? 어쨌든, 자, 역시 영탄형 해서 감탄입니다, 그치? 자,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자, 기러기, 그치? 시냇물, 모래, 기러기에서, 자, 산, 절벽으로 시선이 이동. 그래서 근경에서 원경으로, 면의 시선에서 앙의 시선으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시부터가 이제, 시부터가 아니고 미안하다. 시도 중요한 표현이 한 개 더 나와. 자, 봐. 그래서 이 흰 구름, 자, 뿌연 연하거든. 연하는 우리 필수어입니다. 안개와 노를 가리켜요. 그래서, 자, 요게 지금 이제 시부터 본사 이제 이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자, 본사 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절에 따른 전개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를 계절만 드러나는 소재들을 잘 캐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연하라는 것이 봄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소재. 그다음에 산람, 산아지랑이도 봄을 드러내는 소재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시의 첫 구절부터 지금 표현법 나오네요. 대구법. 그다음에 자, 앞에 보면은 흰 구름 뿌연이니까 그러니까 하얀색 그치 색깔들이라면 오른쪽에 푸른 또 이제 산아지랑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이 색채 대비는 의미 대비 아니고 이거는 이미지의 선명함을 위한 대비겠지, 그치? 그리고 흰 그리고 푸른이라는 또 색채를 대놓고 쓰고 있군요. 그래서 봄이 그치 이렇게 되어서 약간 이제 선명해진 그치 푸른빛이 도는 이제 풍경을 묘사를 하고 있다 라고 봐야지, 그치? 자, 그래서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두고 누구들이 안개 넣을 아지랑이들이 이것도 의인법이겠죠. 그래서 나면서 들면서 근데 봐봐 아양도 떤다라고 되어 있어. 근데 아양을 떠는 건 지금 이제 자 이 연하나 산람이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보면은, 자, 감정이입의 소재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여기서 말하는 아양은 지금 뭐 한 거야, 쟤네들이? 봄 기운에 금법 지금 빠졌다. 그치? 봄 기운에 취했다. 요런 이미지로 봐야 되겠어. 맞지? 그래서 봄균에 지금 기분이 좋은 건 사실 누구라고 나란 말이야. 맞아. 그것을 얘네들이 그치? 자, 제 집으로 삼아두고 그저 막 아양을 떨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군하니까 당연히 영탄. 자, 그리고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로 떠나가니 주체 당연히 누구야? 그 안개 놓을 뭐 산아지랑이들일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이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늘로 떠나가니. 다음. 자, 광야로 또 건너가니.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또. 푸르락, 불부락, 여트락, 짙으락. 그래서 요 구절을 또 독특하게도 락락락이라는 특정 음절을 반복해서 밝고 또 경쾌한 느낌을 또 줘요. 그지? 락이라는 음절에. 그지? 반복, 밝은 느낌, 경쾌한 느낌을 주더라. 그지? 그리고 또 푸르락, 불부락. 색채어를 활용을 했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그래, 뭐 노을하고 이제 석양과 섞이면서 그치? 붉은기도 띄고, 그죠? 뭐 푸른 모습도 있고 하면서 아름다운 또 봄 풍경을 또 이렇게 예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랑비 마저 딱 뿌리니까 그치? 또 이제 싱그러운 모습. 리프레시한 느낌이잖아. 자, 그래서 가마를 급히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그래서 이 가마라는 요 소재가 또 이제 작가의 신분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뭐 평민이었던 자기가 뭐 다리를 직접 서서 걸었겠지만은, 그치? 그래도 퇴직 이후에도 그치? 양반 4대보다 보니까 가마 타고 뚜껑 없는 가마만 나며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작가의 신분. 그래서 어쨌든 오며 가며 하는 때에,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우리 계절 나옵니다. 녹양. 녹양은 무슨 나무지? 푸른 버드나무. 그래서 우리 그
고전시가 읽을 때 양, 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렇지? 뭐 푸른 버드나무 많이 나오거든요. 여름을 나타내는 소재로. 그래서 자 푸른 버드나무에 오는 자 꾀꼬리 다시 한번 더. 자 아까는 우리 봄에는 누가 아양 떨었어? 아까는 아지랑이하고 그치 연아 그치 아양을 떨었다면 자 이번에는 꾀꼬리가 지금 교태교환다. 이번에는 뭐야? 또 싱그러운 이제 약간 뭐야? 봄에 제가 다시 미안하다. 이 여름에 어떤 뭐 풀냄새라든지 그치 이런 냄새를 막 맡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꾀꼬리도 역시 또 뭡니까? 감정이입의 소재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니까 청각적인 그치? 이미지를 활용해서 화자에 지금 이제 여름을 맞이한 상쾌한 느낌을 주고 있구나. 구나 영탄. 그래서 연항전과 영탄은 전부 다 감탄 예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무풀 우거져 녹음이 짙어진대. 녹음도 우리 또 여름을 드러내는 소재입니다. 그치? 그래서 녹음은 푸른 숲이라고 보셔도 되고 나뭇잎이 우거진 이렇게 읽으면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짙어졌을 때 기다란 난간에서 긴 졸음을 내요. 편이라고 되는데 되게 어때? 여유가 있죠. 한가롭단 말이야. 그랬더니 봐봐. 아까 우리 집 앞에 뭐가 흐르고 있었어? 시냇물 흐르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시냇물이 뭐예요? 그래,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되게 여유가 있고 한가로운 삶을 좀 살고 있는 거지. 맞지? 여름날도 더워 죽겠는데 그 자기는 지금 뭐야? 정작 누워가지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낮잠이나 한숨 때리고 있으면 얼마나 여유가 있어. 자, 그리고 편법으로는 설의법이면서 그치? 감탄 예찬 감사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계절입니다. 된서리가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치? 자, 이때 산빛이 금수다라는 요 표현, 이 금수가 우리 요 금자 보면은 너희들 한자 이거 이 쇠금자 들어가 있잖아, 그치? 금금자. 요거 들어가 있으니까 비단금자예요, 비단금자. 자, 그래서 우리 그 금수 짐승할 때 그게 아니고, 산빛이 그럼 비단이다니까 이 비단의 원관념을 배우면 뭐겠어? 단풍이 든 겁니다, 단풍. 맞지? 그래서, 자, 요 비단, 단풍이라면은 당연히 가을이라는 계절을 드러내는 소재. 그치? 그리고 은유법이겠죠. 산빛이 비단이다. 그리고 역시 로다니까 영탄. 이제 아름다운 또 이제 단풍이 든 그러면서 자 황은 또 중요한 소재인 게 누런 구름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이 누런 구름이 어디에 또 어찌해서 만경 넓은 들이라고 하자. 넓은 들에 펼쳐졌는 거. 그러면 가을 넓은 들에 누런 구름이 지금 자욱하다? 그럼 결국 뭐야? 가을에 그래 곡식들이 잘 익었대요. 그래서 자 잘 익은 곡식을 역시 또 은유한 거지. 자, 그러면서, 자, 요건 또 뭐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가을이면서 풍요로움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맞지? 우리가 흔히 지금도 써요. 가을 되면 황금 들판. 그치? 누런 구름이 익어가는 이런 표현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 풍요롭다, 또 결실의 계절하고 연결하는 화무는 잘 익은 곡식인데, 이건 여담이다. 우리 또 병자호란 임진왜란 관련된 작품들 꽤 많잖아? 그때 황혼들은 뭐 파괴의 이미지로서 포탄 연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황혼은 파괴.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자연 또는 평화로움, 풍요로움과 관련했을 때는 곡식.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가을의 이미지 금수와 황혼서 어찌 이런 넓은 들판에 또 펼쳐졌는가? 설의 플러스 영탄이겠죠. 알겠지? 자, 보니까 지금 들판이 쫙 익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봐봐. 어부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분다라고 해서, 역시 어부도 지금 뭐 하는 거야? 풍요로움에 이렇게 지금 동화가 되어가지고, 그치? 여유있게 이렇게 막 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어부피리도 청각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그치? 흥에 겨워 달을 따라 푸는구나. 영탄해서, 그죠? 지금 전부가 지금 되게 풍요롭고 평화로운 그런 이미지하고 연결되고 있다. 그치? 자, 여기가 세 번째 계절이었고, 자, 네 번째, 이제 초목이 다 졌어. 이제 풀과 이제 잎들도 다 떨어졌다. 이제 다 낙화가 돼버려. 강산이 묻혔다라는 거지. 뭐, 눈에 완전 파묻혔다거나, 그치? 다른 이제 뭐, 이제 부산물들은 묻혔다. 그래서 조물주, 그러니까 가도부가 우리 고전시가에서는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 헌사하다는 야단스럽던데,
그래서 뭐 맥락상 뭐 야단스럽다라기보다는 뭐 부지런해서, 그치? 일을 해서, 자, 이제 천지를 이제 뭐로? 빙설로 꾸며낸 거야. 그치? 그래서 당연히 빙설 얼음 눈이니까 겨울이라는 계절적 소재. 그치? 그래서 꾸며내니 경국요대 옥해은산. 그래서 경국요대 옥해은산 어휘풀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전부 다 눈으로 덮인 뭐 자연. 그치? 뭐 이런 편이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겨울을 드러낸. 다만 요 지금 옥해은산이나 경국요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유적 편으로 가미가 된 거겠지. 그치? 그리고 고전시가 읽을 때 얘들아 내가 뭐 나올 때마다 얘기해 줄 건데 옥은 무조건 무슨 색? 요 흑판 색깔 아니고 백옥이야. 백옥. 알겠지? 그래서 옥해니까 아주 하얀 바닷물이고, 그렇지? 은산 당연히 하얀 산이겠지. 그치? 눈 덮인 산을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눈 아래. 여기서 눈은 그 눈은 스노우가 아니고 내 눈 아래, 화자 눈 아래 펼쳐져 있구나. 그래서 겨울철 풍경에 대한 눈 내린 자연에 대한 감탄 예찬. 그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천지가 풍성하다. 여기서 말하는 풍성하다는 풍요로움의 풍성하고 좀 달라. 볼 게 많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간 데마다 승경은 아주 훌륭한 경치를 이루고 있구나라고 해서 그죠? 역시 영탄의 반복. 자, 됩니까? 자, 여기까지가 본사 2였어요. 그래서 본사 2는 딱 핵심 키워드 하나만 꼽으라면 사계절을 꼽을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계절 키워드들 다 체크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래서 봄은 아까 우리 뭐 있었어? 연화 산란 아지랑이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여름에 뭐가 있었다? 아까 우리 누구? 푸른 버드나무, 그치? 그리고 한 개 더 꾀꼬리도 좋고 녹음, 그치? 그래서 이 녹자 들어가면 푸르다니까, 그치? 푸릇푸릇한 여름. 그 다음에 가을은 우리가 금방 했어. 아까 위에서 뭐 있었어? 자, 황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수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겨울은 금방 우리가 봤어. 그래서 빙설, 그리고 눈과 관련된 경국요대, 옥해은산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치? 키워드들 좀 위주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사계절에 따른 전개 또는 이 사계절에 따른 이 면왕정 주변의 풍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찬, 그치? 감탄의 내용으로 흘러갔다. 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요 뒤부터는 이제 결사 부분이라고 할 건데, 자, 이 결사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이제 자연으로 들어왔다. 우리가 자연하면 항상 또 반대하면 어디가? 속세가 딱 설정돼야 되죠. 그렇지. 그래서 인간 세상 떠나와도의 인간 세상은 당연히 속세겠죠. 자, 이 속세를 떠나왔지만 내 몸, 우리 화자가 쉴 틈이 없다. 이 말은 지금 이 자연에서도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이 할 게 많은 게 정말 노동으로서 이거 할 일이 아니고, 그렇지? 이곳에서 즐기고 놀 게 너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보려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자, 바람도 쐬야 되고 달도 맞아야 되고 밤도 줘야 되고 고기도 낚아야 되고 문도 닫아야 되고 꽃도 쓸어야 되고, 그치?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바쁜 그 이유들, 그치? 해서 자, 이 바쁜 이유들을 대꾸법, 동사구조 반복이라 해서 좋습니다. 대꾸법과 자연 속에서 바쁜 일과들을 그치 이렇게 쭉 열거했다 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구체적인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봐봐. 그래서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시를 쏘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랴. 자, 그래서 지금 서리법과 대꾸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도 지금 내가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녁이라고 시를 쏘냐는 저녁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좀 바빠 죽겠는데 내일이라고 넉넉 여유가 있겠는가?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불평불만하는 걸까? 아니야. 보고 듣고 놀 게 워낙 많아서 좋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불평불만이 아니고 현재 이 자연 속 삶에 대한 지금 이거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예, 절대 불평불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에도 앉아보고 저 산에도 걸어보니까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이때 말하는 번거롭다라는 말이 약간 좀 네거티브처럼 보이지만 이 번거로운 마음은 할 것이 많다 이런 뜻이야. 그치? 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 것 많은 것들 중에 버릴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할 일이 할 것이 엄청 많은데 그치? 좀 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것들 그치? 버릴 것이 전혀 없구나. 만족스러운 거죠. 그리고 자, 요 구절 쉴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자 내가 잃을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면왕적 주변에서 즉 자연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그치? 이 면왕정으로 그죠? 오는 길을 사람들한테 뭐 알릴 지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자연으로 오는 길을 알릴 여유가 없다. 그치? 이런 뜻인데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자, 결국 이 자연으로 오는 길을 알린다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 속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아니겠어? 근데 요거는 내가 정말 바빠서 좀 여유가 지금 없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는 화자가 또 속세를 뭐하는 멀리하고 그치? 내가 있는 자연에 뭐하겠다? 약간 몰입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자 속세 멀리하고 자연에 몰입한 그치? 그런 모습, 그런 태도를 또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지팡이가 다 묻어간다라는 이거 되게 문학적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 화자가 이제 이 낙향을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했다 정도면은 꽤나 나이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때 이제 지팡이 같은 거 짚고 다니는 그지. 근데 그런 지팡이가 다 묻어간다, 다 달아간다라는 것은 많이 싸돌아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그지? 구경하러 많이 다녔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소리 거스리 벗이 없겠는가? 근처 주변에 뭐 또 자연 속에 같이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서 부르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돼 있는데, 요게 악기 연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타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검은고나 그 가야금을 연주한다, 탄다라고 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비파, 또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켜다라고 합니다. 현악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악기 연주에서, 이 악기 연주는 크게 우리 고전시가서 크게 두 가지야. 화자 정말 슬픈 상황이면은 애상감의 고조, 심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뭐야? 자연스레 충분히 지금 놀고 있잖아, 그치? 뭐의 고조? 흥의 고조죠. 맞지? 그래서 자 여기 밑에 대놓고 취흉이라고 하잖아, 그지? 온갖 악기 연주를 통해서 그지? 취흉을 재촉하니까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즉 그래 자연에서 지내다 보니 그지? 뭐 할 건 많지만 이렇게 뭐야 놀고 먹고 즐기니 근심, 그지? 시름 따위가 붙어 있을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대구법 서리법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속세를 벗어나 그지 이곳에 자연에 오니까 바쁘긴 하지만 그죠? 이렇게 뭐 잘 놀고 즐기고 하니 뭐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 이건 지금 뭐야 술 마셨다가 누웠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유가 있죠. 그래서 눕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까 천지도 넓고 넓기 넓고 세월도 한가롭다라고 해서 그지. 자 뒤에 이제 또 중요한 구절 나오거든. 자, 내가 태평성대를 몰랐었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지금 현재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요거는 자 우리가 만약에 아까 보기의 내용에 따르면은 뭐라고 면의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이때가 바로 그때쯤 거야. 태평성대 아니냐, 그죠? 그래서 이 현재 자기의 삶을 지금 태평성대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로다. 자, 영탄이고. 밑에 또, 자,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 다시 누구라고? 화자. 그치? 그래서 신선의 삶을, 신선의 삶 내 모르겠다만, 적어도 신선의 삶이 있다면 이런 거 아닐까? 라는 거, 그치? 자신의 삶에 대한 보면 자부심, 프라이드, 만족감. 맞죠? 자, 이런 것들 역시 또 이제, 자, 현재 삶에 대한 만족과, 그치?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됩니까? 그래서, 만족감. 자부심. 이렇게. 그래서 표현법으로는 영탄, 그 다음에 대구.
그리고 강산 풍월이니까 자연들, 자, 자연을 다 거느리고 내 100년, 내 남은 생을 다 살면 악양로 위에 이태백, 따라서 우리 악양로의 이태백은 중국 시인으로서 그렇지? 자, 화자보다는 훨씬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리 과거, 그렇지? 사람과 뭐 하는 비교하는 장면 나온다고 했거든. 그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앙의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네. 이해되나? 되돌아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치? 자, 중국 시인으로서 중국의 어떤 좋은 경치들을 다니면서 시를 썼단 말이야. 그치? 자, 어쨌든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온들, 요거는 이 가정이네요. 그치? 자, 살아 돌아온다 한들, 호탕한 회포이고, 그리고 뭐, 이제, 호연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자, 이런 호탕한 회포는, 자, 요 이가 바로 뭐야? 누구? 화자 자신의 삶. 그치? 면왕정. 주변에. 재월봉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이보다 더 하겠느냐? 즉 뭐, 이태백이 살아 돌아온다면, 그치? 중국의 그 본인이 다녔던 절경보다 우리 이 면왕정 주변의 자연, 그치? 이거 한번 맛보면은, 그거는 못 태어나올 거야. 즉, 면왕정 주변, 재월봉 주변의 풍경이 더 좋아! 라는 거지. 이것도 자부심, 그치? 그래서 과거, 사람과 그치 비교를 해서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한 지금 이제 그 자부심 드러내고 있습니다. 되나? 그리고 다만, 자, 이렇게 지금 내가 뭐야, 풍요롭고, 여유롭고, 태평성대 누리고, 그치? 즐겁게 지내는 게 전부 다 누구 덕분이다? 임금의 덕분이다라는 것이 군운에 대한 감사. 이런 표현들이 다 뭐라고? 유교적 충의 사상에 입각한 반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단순하게 그냥 자연에 대한 이야기, 자연 친화적인 작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호가도의 그치 자연 친화 플러스 유교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평가가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결사였습니다. 그치? 그래서 결사는 자 풍류 생활, 자연 생활에 대한 만족과 더불어서 그것이 군인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른다고? 강호, 가도의 성격을 지닌다라고 표현한다. 알겠지? 뭐 이런 이제 성격들은 우리가 아까 내가 말했던 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요거 샷다도 영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역군은이구나. 역시 임금의 은혜 덕분이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니까 감탄형 영탄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면왕정과 마무리를 했고 호흡이 좀 길어. 길다 보니까 조금 이제 처진 루즈한 경우도 좀 있는데 이거 뭐 내신 들어가면 이 면왕정과 중요한 작품이네요. 그래서 정리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다음 뒤에 사친가 할 건데 사친가는 문제가 뭐냐면 길이를 떠나서 이 어휘풀이가 너무 많이 나와. 내가 좀 더 설명할 건데 이게 현학적 작품이라고 해가지고 한자의 사용이라든지 고사 사용이 좀 과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 좀 호흡이 좀 끊기는데 근데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뭐 수로나 이런 것들 위주로 있잖아. 이거 나가면 큰 무리는 없거든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63페이지에 있는 요 지금 A, B, C 요까지 딱 할 거예요. 오늘. 알겠지? 다음 시간 어쨌든 내가 다음 주에는 7, 8, 9, 11강 그래서 뒤에 이제 뭐 민요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금방 끝내니까 다음 주에 고전 시간 끝을 내겠습니다. 알겠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7강 할게요. 잠깐만. 7강 사친가 해볼 건데 제목 설명을 지금 보기에서 해주고 있어. 그래서 사친가의 사친이 부모를 그리워함 또는 생각함 이런 뜻이라고. 그치? 그래서 자 어버이가 지금 시적 대상 되겠네 그러면. 그다음에 그리함을 생각한다. 이게 주된 정서일 건데 근데 요게 또 이제 두 번째 줄 보면은 이제 사친가가 항상 부모를 떠올리고 정성스럽게 섬기면 뭐 효를 실천하라는 그치 어떤 교훈 그치? 또는 권유를 한다라는 것이 또 핵심 구절인데, 그러니까 단순 그림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고 잘 실천하라, 살아생전에 잘 모셔라, 공양해라 이런 뜻이 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요런 이제 효의 실천이 주제, 이제 메인 주제라면은 그 외에 이제, 자, 세부적인 요소들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 지금 나오는데, 자, 이 계절의 변화 옆에다가 이게 또 월, 별, 전개라고 해가지고 요거 우리가 작년에 뭐 내신할 때 우리 그 기상문학 썼던 학교들은 동동이라는 작품 우리가 무슨 체라고 하더노? 월령체라고 해서 월령체. 또 우리 이제 식으로는 달거리 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전개. 우리 수록 부분은 워낙 길다 보니까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령체 형식을 또 취하고 있다. 월령체 시간의 흐름, 여기서 또 계절의 변화 이렇게 다 터덜으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 여기 또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월별의 뭐 절기 또는 명절 행사들이 또 이제 가미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 풍습이 이것이 어땠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뭐 풍속, 농촌 생활상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작품은 자 우리 그 내가 좀 더 마지막 또 정리할 건데, 이 월의 마지막 구절이 매 월마다 반복이 돼. 그래서 자 우리 슬프다. 아 우리 부모는 이 명절, 이 절기를 지금 즐길 수가 없는 처지가 돼버렸네. 이런 얘기로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명절 절기에 뭘 하고 어떻게 놀았는가. 또 물론 뭐 안에서 이제 다루니까 뭐 파악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다시 뭐로 귀결해야 된다고 부모를 생각하며 그리워한다 이런 내용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 알겠지? 자 그리고 어쨌든 1년을 지내며 그치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분위기에 대한 감상을 또 자유롭게 드러낸다 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그냥 편의상 가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를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사실 갈래가 뭐 작가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유행했던 어떤 가사 구절들을 이렇게 지금 뭐 배합을 해서 그렇지 취합을 해서 만들어낸 뭐 작품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 근처에다가 몇 가지 특징 설명하고 작품 읽을 건데 오늘 다는 못 읽고 내가 시 파트까지 읽어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제가 쉴 때 한번 이제 구두상 설명드렸던 이게 지금 이 작품이 현학적 표현이 엄청 많이 사용이 된다고. 이 현학적이라는 게 약간 학식을 뭐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도 한자 표현이라든지 고사 인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어휘풀이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내용상 이게 평가원이나 이런 데 기출되기에는 조금 너무 좀 난잡해. 이걸 다 지금 시험지에서 다 넣어줘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지? 우리가 사실 몰라도 되는 것들도 꽤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는 뭐 복잡한 내용들이라서 내긴 다 좋겠지만은 평가원 기출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표현법들은 보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월령체 우리말로는 달거리 형식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해당 작품에서는 1월부터 5월까지만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출제가 되면은 1월부터 한 2월 정도는 똑같이 주고 그렇지 다른 월을 주는 경우들이 많지. 도전시가 긴 호흡들의 작품들은. 자, 그 다음에 아까 중요했던 거 제 마지막 월의 마지막 구절이 반복됩니다. 뭐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해도 좋고, 그치?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다시 아까 슬프다. 그냥 우리 좋게. 자, 우리 부모. 그리고 내가 지금 블랭크 나눴는데 요 블랭크가 이제 명절이나 절기가 들어갈 자리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한다. 모르시나. 이렇게 끝나요. 즉, 여기 있는 요 절기를, 그치? 우리 부모님께서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기승전, 효. 그치? 또는 살아생전에 좀 잘 모셔라. 이런 얘기하고 귀결된다. 알겠지? 물론 다시 얘기 드리면은, 명절, 절기에 뭘 하고 하는지도 중요합니다만, 부모님께서 즐기지 못한다라는 여기에 주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월 구분이 또 된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특징들은 쌤이 텍스트 위에다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우리 A라고 되어 있는 1부부터 한번 쳐보자. 그래서 마침 또 우리가 이틀 뒤면 이날이에요. 정월대보름, 그지? 정월대보름 하면 우리 아침에, 그지? 뭐, 찰밥 먹고, 그자, 이제, 땅콩, 뭐 이런 것들, 이제 호두, 뭐, 견과류 같은 거 먹으면서 부럼 깨고 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정월이라 15일 정월대보름 얘기한다. 사실 요즘은 근데 정월대보름 챙기는 집 잘 없을 거야, 야. 그치? 응. 자, 어쨌든, 달 구경하는 소년들아, 그냥 올해 첫 보름달 뜨는 날,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 구경하는 소년들, 라고, 그치? 자, 도노법, 청자, 그리고 또 뭐야? 말건방인데, 자, 여기서, 저 달을 보면서 또 우리가 또 소원을 좀 빈단 말입니다. 그치? 응. 또는 한해 이렇게 뭐야? 흉년과 풍년의 또 점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연초에 그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도 사실 뭐 타로나 이런 것들 뭐 보기도 하잖아. 궁금하니까 신년 운수 같은 것들. 뭐 점을 봐. 근데 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얘들아 뭘 해라고? 부모 봉양 생각해라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 소년들이 그러면 이제 자 효를 실천할 뭐 주체들일 것이고, 그치? 그러니까 부모 봉양, 효도 생각을 또 하라. 근데 이거 무슨 형이야? 명령형이잖아, 그치? 그래서 명령형을 통해서 이거는 좀 권유도 권유지만 좀 강한 권유겠지, 그치? 자, 그래서 뭐 촉구라고도 봐도 좋겠네. 맞죠? 자, 그래서 우리 흔히 자 기억은 신체발구 4대절보다는 신체발구 수지부모라는 표현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뭐 털, 살갗, 그치? 이런 것들 전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 그치? 그래서 쌤 그냥 신체라고 표현할게. 자, 이 신체는 전부 다 뭐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좀 이제 인과적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태산같이 화해와 같은 자, 화해는 큰 바다 이런 뜻이다. 그치? 큰 바다와 같은 이런 덕과 정을 뭐야? 어이하여 잊을 수가 없다. 그치? 잊어서는 또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맞죠? 그래서 어머님의 그치? 덕과 정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는가? 하고, 자, 천세 만세를 믿었는데, 사람인지라 천년 만년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복례 방자 영수산 영험한 산에서 불로초와 불사약을 그 맥락상 뭐겠어?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소재겠지, 그치? 자, 이것을 얻고 싶은데, 빠뜨. 인력, 즉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여 얻을 손가 슬프다. 즉 사람의 힘으로는, 그치? 또는 운명으로는 뭐가 있어? 천년 만년 사는 것에 한계가 있단 말이지. 그치? 그것을 인식하고는 자 설의법 플러스 슬프다. 정서를 직접적으로. 그치? 그래서 부모님과 천년만년 함께하고 싶지만 사람의 힘으로 저런 불소불로초를, 그치? 불사불로초를 얻을 수가 없으니, 그치? 참으로 안타깝게 되었다. 자, 그리고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친부제라. 이거 어휘풀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자, 여러분 아마 잘 아실 사자성어로는 풍수지탄이 있어요. 풍수지탄. 효를 다하려 하면 그때는 이미 뭐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어. 늦었다는 거. 그치? 그래서 요거 어휘풀이 한번 보시면요. 길게 설명 좀 되어 있을 거거든, 봐. 그래서 나무는 고요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즉,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려 하나, 뭐야? 부모는 이미 가고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잘 아실 그 시조 박일로에 조홍시가라고 있어. 그래서 감을 바라보면서, 그치? 저 감 참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데, 근데 저 감을 내가 딱 가도 이걸 뭐야? 반겨할 사람이 없으니 그것을 슬퍼한다. 왜?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감인데 가져가서 좋아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야?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뜻이거든. 그 조홍씨가 관련해서, 그치? 풍수지탄 이야기 나오거든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 내가 간단히 좀 줄게. 어머님이 감을 좋아해. 그치? 그래서 자, 저 홍씨, 그치? 조홍이 홍씨거든. 자, 어쨌든 저 감을, 그치?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 근데 가져가도 좋아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슬퍼. 왜? 좋아할 사람? 우리 누구? 어머님이, 그치?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지금 봐봐.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 엄마 감 좋아한다. 집에서 감다가 뭐 해? 누가 먹는데, 그거? 엄마 안 계시는데. 그치? 그래서, 표를 다 하려 하면, 그치? 그때는 너무 늦다. 그래, 지금부터 실천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알겠죠? 그래서, 풍수지탄이라는 요거 기억해 주시고, 조공시간이고, 시조거든, 시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자, 밑에, 자, 이 공산 낭목 한줌 흘기되어 영원한 이별 되겠구나. 봐봐. 그래. 결국 우리 부모님 뭐야? 평생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 언젠가는 뭐야? 돌아가실 것이다. 한줌 흘게 된다라는 말이 지금 뭐야? 우리가 죽음을 가리키는 거잖아. 그치? 죽음이란 영원한 이별이란 말이지. 이게 바로 뭐야?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운명, 그치? 인간에게 주어져도 한계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어쨌든 1년 360일에 1일, 즉 살아계실 때 매일 뭐에 사친, 즉 부모를 공양하고 생각합시다. 시라가 뭐 합시다. 일종의 청유야. 그래서 어쨌든 아까 위에 명령형,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청유형은 결국 효를 뭐하는, 권장하는, 권유하는,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 촉구를 하는데, 자 다만 서늘한 바람, 서늘하다 촉각이지, 그렇지? 우리가 약간 온도 이런 것들 다 촉각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이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약간 쓸쓸한 분위기지. 정막이라는 어른도 있습니다. 쓸쓸한 이 분위기 속에서 소식이 영영 끊겼다라는 말은 부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신다는 말이야, 그렇지? 네,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래서 언젠간 죽게 될 것이고, 그렇지? 그러니 살아생전에 열심히 합시다. 다만 이런 서늘한 바람 적막하고 결국 뭐야?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렇지? 영원히 우리가 소식을 뭐야? 주고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슬프다. 다시 자, 요 구절은 모든 월의 마지막에 반복된다고 했어요. 자, 슬프다. 우리 부모, 아까 우리 절기, 그치? 명절 요자리 프랭크. 자, 을 모르시나. 그치? 큰 명절을, 그치? 우리 부모께서는 즐기지 못하신, 그치? 쉬는 상황이 되어버렸구나. 안타깝도다. 그죠? 좋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월 정월 했고, 그 다음에 2월인데요. 자, 그달을 허송이는 뭐 보내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2월이라, 자, 한식이래. 이 한식이 불을 쓰지 않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 이게 생겼냐면, 이거 나오겠지만 뒤에 어휘풀이 한번 보면은 이 계자추라는 사람이 죽은 날을 한식일로 정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불에 타 죽었대. 그래서 그것을 지금 뭐 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불을 안 쓰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 이 한식이 코리안 음식이 아니고 차가울 한자, 우리 한파주의할 때 추울 한자. 그래서 계자추 죽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식일이 만들어졌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원산에 봄이 드니 불탄 풀에 봐봐, 불탄 풀, 계자추가 불타 죽었다. 그래서 속잎이 난다. 어쨌든 이제 봄이 들어서, 자, 아까 우리 보기에 그 월에 따른 계절 변화도 드러난다 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음력 2월이면은 양력하고 한 달 반 갭이 있으니까, 양력으로는 3월 한 초중순 정도 되는 거야. 이제 점차점 이제 뭐야? 새 삭이 돋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자, 속잎이 난다라는 것은 삭이 돋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슬퍼해서 한식을 지었다. 이건 아까 뭐라고? 계자추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한식날의 유래야. 크게 중요하지 않아. 자, 어쨌든, 자, 강우삼재 성재들도, 승피백운 하셨도다요. 다 지금 다 오이풀이거든. 그치? 그래서 어쨌든, 자, 요순과 이 훌륭한 임금들도 다 뭐 하셨다. 흰 구름 타고 오르셨다. 다 뭐야? 하늘로 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산송백 무릉춘초는 만고영웅 일과철하. 이거 다 또 오이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 영웅들도 다 뭐 한다고. 한번 이승을 그지 거쳐서 간다 이거야. 저승으로.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뭐 운명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치? 그걸 너무 이제 어려운 고사 뭐 같은 것들 가져와서 떠들다 보니까 되게 좀 관념적이지. 그치? 자, 어쨌든 무산서지 퇴일은 요건 좀 중요한 것 같아. 무산서지 퇴일, 이게 뭐냐면 서쪽 산으로 퇴일, 해가 물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해질 무렵입니다. 역시 또 해질 무렵이라는 또 시간적 배경, 그지?
분위기 같은 것들 다 어때? 약간 좀 처지는, 그치? 응. 자, 좀 황량한, 쓸쓸한 그런 느낌이잖아? 거기에 이영백의 사정이요. 이영백의 사정이라는 게 또 뭐다? 그래. 또, 효를 또 이제 이렇게 잘 실천한 사람이라고 좀 이제 고사인용 되어 있거든. 그래서, 자, 역시 이 상황, 이 분위기에서 뭐를 또, 효를 환기한 거야. 왜? 부모님께서 안 계시니까, 그지? 쓸쓸해. 그러니까, 아, 부모님한테 잘했던, 그지? 그 효를 잘 실천했던 사람을 떠올린 거지. 그지? 그래서 약간 쓸쓸한, 자, 부모님이 생각나는 시간들. 자, 어쨌든, 태행산, 외로운 구름을 보니 적임걸의 생각이다라고 해서, 그지? 자, 이 적임걸이라는 사람도 보니까 훌륭한 뭐 관리였다라고 하는데, 훌륭한 관리였지만은 조금 뭐 외로웠나 봐. 너무 강직하고 고드니까. 그래서 어쨌든, 앞에 있는 외로운 구름. 그러니까 구름이 또 보면은 되게 어때? 우리가 뭐 이제 되게 자연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아름다운 어떤 대상이라고 하지만은 지금 여기는 지금 부모가 죽고 쓸쓸하고 막 약간 무상감이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 떠도는 거라고. 결국 떠나는 거라고. 그래서 외로운 구름은 자, 아마도 화자에 지금 외로움이라는 것이 감정이 지금 이입이 된 소재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고, 아, 그거 보니까, 그래, 저긴 걸 외로웠던 그 사람이 또 생각이 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자신의 부모를 잃은 상황. 그래서 어쨌든, 슬프도다. 우리 부모, 청명인 줄 모르시나. 청명이 위에 있는 한식이겠지, 그지? 한식 청명. 어쨌든, 이 절기를 또 즐기지 못하시는 것이 안타깝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3월인데, 그래서 그달 금음 다 지나고, 자, 금음이란 이제, 자, 보름달에서 이제, 달 모양이 바뀌는, 그치? 빠지는 모양. 어쨌든, 3월 삼진날에라고 해서, 자, 이 삼진날이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게, 그 마지막에 그 답청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치? 이 답청이 산책 같은 거거든? 또 쉽게 얘기하면은, 꽃놀이입니다, 꽃놀이. 그래서 삼진날은 꽃놀이는. 사실 우리가 뭐 명절, 절기라고 하지만은 사실 다 노는 날이에요, 노는 날. 자, 어쨌든 제비새끼 나라들은 옛집 찾아오고 호랑나비 분분해서 옛빛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완연한 뭐가 그래 아까 2월은 그치 봄이 막 시작되는 그런 사기 돋는 그런 계절이었다면 음력 3월은 이제 완연한 봄이란 말이어서 그런 모습을 지금 대국법과 묘사 방식으로 그치 봄이 왔음을 봄이 도래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기수에 목욕하고 무에 바람을 쏘인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그래. 이 봄을 맞이해서 지금 이렇게 뭐 하는 거? 자. 자연을 즐기러 간 거야. 맞지? 응. 꽃도 피고 하니까, 그래, 삼진날 아까 내가 꽃놀이 하러 나가는 거라고 했거든, 그치? 자연을 즐기러 갔어. 그래서 동쪽 언덕 올라서 휘바람 불고, 청류, 또 푸른 버드나무에 이르러, 그치? 그 밑에서 또 시도 짓는 되게 여유가 있는 또 모습이네요. 자, 그리고 산화. 이 산에 있는, 그치? 우리 그 산꽃들은 붉은 비단이고, 새루는 푸른 시리로다. 라고 해서, 그죠? 딱 류자 또 계속 나오네. 뭐들 류자다. 그래서, 자, 대국법. 색채어, 그치? 또 색채 대비도 나타나네요. 활용해서 역시 또 뭐하고 있는 거야? 아름다운 봄 풍경, 봄 자연의 모습을 자, 여기 있지. 은유법, A는 B. 그치? 그래서 산꽃은 붉은 비단과 같고, 그치? 그다음에 이제 푸른 버드나무, 그치? 푸른 시리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A는 B, 은유법.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고, 로다 감탄 연탄이시. 자연에 대한 감당 예찬일 겁니다. 자, 그리고 촌가의 농부들은 신춘을 만났다고 농구를 들고 처처는 집집마다 왕래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 봄이 되면 또 우리 시골에서 뭐 한다고 농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농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구는 농기구. 자, 그 다음에 자 농민들 말고 우리 젊은 또 이제 청년 젊은이들도 뭐 하는 거야? 자, 백마근편이라는 게 그 만장을 씌운 말 뭐 이래가지고 뭐 화려하게 꾸미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화려하게 꾸민 소년들, 청년들은 화려춤풍도 흥을 겨워, 그치? 상을 지어 놓을 적에 산마다 뭐야 꽃들이 만개했구나, 그치? 그래서 자 위는 자 농부들이 그치 농사를 준비하는 거였다. 젊은이들은 그치 이렇게 상상이 흥취를 이렇게 자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 그치? 다만, 자, 이런 모습 속에서도 화자는, 자, 슬프도다.
세월이요. 그치. 자, 슬프다라는 역시 또 정서 직접적으로 드러났고, 나도 보시면은, 자, 애오생지 가련, 탄광, 음지, 여류. 이것도 지금 한자서 좀 길잖아. 그치. 이게 내 인생이 가련함을 슬퍼하는 거야. 그치? 내 인생이, 그치. 이 오자가 나오자거든. 응.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내 삶이, 그치. 슬프고 가련하다 이거야. 왜? 그러니까 부모가 안 계시니까. 그치? 응. 자,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은 바쁘고 즐거운데 나는 부모가 없어서 슬퍼. 그치? 그러니까 뭐도 또, 자, 세월이요. 요것도 보니까 영탄이고, 그치? 자, 그리고 탄광, 음지, 여류, 요거는, 자, 세월이, 자, 흐르는 게, 이 광자가, 빛광자거든. 우리가 흔히 그래서, 세월의 흐름을 빛에, 이제 또는 뭐, 이제 물의 흐름, 뭐,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 거, 시간의 흐름 따위를. 그래서, 이 세월의 흐름이 지금 뭐야? 흐르는 물과 같더라. 그래서 돌이킬 수 없더라. 그래서, 속절없이 시간이, 이 흐르는 거,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안타까워하더라. 그러면서, 자, 남들은 이렇게 잘 지금 바쁘게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런 지금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 그치? 세월만, 시간만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플러스 우리 부모, 이런 또 꽃놀이, 그치? 할 답청자를 또 이제 모르느냐. 그치? 안타까워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거 앞 시간하고 맞춰야 되니까 여기까지 할 건데, 뒤에 뭐 있는 D나 E도 뭐 호흡이 좀 길다 뿐이지, 이거 어휘풀이 계속 왔다 갔다 붙여서 그지 읽어내면 어렵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 되게 관념적인 어떤 이제 인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4월 초 파일은 우리 식객에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뭐 등 달고 뭐 소원 비는 그런 얘기고, 5월 5일은 지금도 우리가 지내요. 단오, 음력 5월 5일. 그치? 그래서 여인들은 창문물에 머리 감고 그네 뛰게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올 것이고, 그지? 자, 그런 장면 속에서 어쨌든, 우리 부모는 안 계시니까 슬프다라는 패턴이 똑같이 흘러가니까, 혹시 안 읽은 친구들은 미리 한번 읽어와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8, 9, 11강까지, 그지? 8, 9, 10, 11강까지 고전시가 다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학교 개학하시면은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교가 문학 독서를 하는지, 문학하는지, 독서하는지, 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지, 나올 겁니다, 윤곽이. 그래서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쌤이 조사할 때 좀 제대로 알려주시면은 그 학교 진도 우리 필요한 것들 위주로 내가 나갈 거예요. 일단은 실은 우리가 마무리를 다 해버릴 거니까 실은 내가 이제 뭐 논외로 그치? 뭐 산문이나 비문학들 위주로 이렇게 선정해서 나가요. 알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